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자꾸 저 같은 사람한테 바보라고 지금 자꾸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쵸, 저는 저도 바보가 바보예요. 아닌데. 저도 바보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호텔 경제학 이해 못하는 사람 다 바보라고. 전 그러니까요. 국민을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는 이 행태 정말 제가 무슨 어처구니가 수재는 없어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서강학파인데 제가 나름대로 서강학파인데 네. 우리 저기 제가 이거 이미지 하나 보냈어요. 이거 네. 한번 띄워주시면. 아니 제가 나름대로 서강학파인데 제가 그래도 이거 제가 그 페북으로 쓴 건데 봤어요. 페북에 올린 거 봤다고요. 예. 저도 봤어요. 제가 정말 봤는데. 그 우리 누구죠? 유시민 작가인가요? 유시민 작가가 대학원 이상 나와야 이해할 수 있다고. 나 대학원 나왔는데. 근데 저도 대학원 나왔거든요. 저도 대학원 나왔어요. 이제 이게 그 김대남 씨죠. 김대남 씨가 민주당에 가서 이재명 지지하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다음 날 이제 이재명 지지를 취소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대남 정치학이라고, 이제 호텔 경제학에 이은 대남 정치학.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뭐야? 이러면서 감는 울막을 했죠. 그게 국민의힘당 황당해서 뭐야? 이거 그러더니 뉴스가 엄청나게 났어. 이거 예. 네. 이게 무슨 일이지? 그거 했더니 하다가 김대남 전 행정관의 합류로 민주당이 빅텐트가 됐다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막 나온 다음에 이재명 지지를 철회를 했지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무슨 뭐 해당 행위니 모르면서 뭐 저기 뭐 맞죠? 네. 맞아요. 실무자 네. 징계하겠다고. 징계하라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보니까 윤여준 네. 또 맨날 책사라고 하는데 그 책사가 선거에 이긴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맞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여준 그분 네. 제가 그분 인품은 훌륭한 분이신데 윤여준 전 지금 현재 민주당 무슨 총괄 선대위원장인가 무슨 선대위원장인가 하시죠. 네. 그분이 선거의 책사라고 유명하신데 그분이 선대위원장이든 무슨 위원장이든 대선 때 엄청 많이 맡았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선거를 이긴 적을 못 봤어. 그분이 지금 보수 책사라고 하는데 아마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는 문재인 후보 그쪽에 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갔었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 갔었었고 또 지난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 어디 뭐가 하셨었고 하여튼 엄청나게 책사라고 많이 가세요. 네. 근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네. 이회창 후보 책사를 계속했는데 이회창 후보 결국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책사시거든요. 네. 예. 이번에는 이기실라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따라 붙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드니까. 하여튼 일단 너무 그렇고 착해요. 자꾸 이재명 후보가 저보고 바보라고 하는데 전 바보는 아니에요. 자꾸 승수 효과를 모른다 하면서 자꾸 호텔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호텔 경제학을 이해를 못한다고 저보고 자꾸 그러는데 호텔 경제학 이게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호텔 경제학이 계속 네, 맞아요. 날강도 경제학, 칸예 카니아 경제학, 날강도 경제학, 그 다음에 저기 뭐 계속 지금 이것도 있죠. 맞아요. 이것도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이거- 이렇게 전기가 돌잖아요. 전기가 지금. 이거 비슷한 게 그 충전기 충전기도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사진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친구들끼리 10,000원 보냈다가 취소해. 그러면은 호텔 경제학 그만 이러면서 친구들 돈은 이게- 오고 가지 않았지만 아니 이 정도 되면 좀 아니 내가 잘못 쉽게 설명을 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다. 오늘 토론회 정도에서는 한번 요거 설명을 좀 하면서 이거 내가
진위가 왜곡됐다. 진위가 잘못 알려졌다. 요 정도 얘기하고 이걸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커피 원가 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하죠.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냐면 민주당 쪽 패널들한테도 그 제가 아는 패널이 커피 원가 120원을 살짝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경고 바로 받았다면서. 선대위 네. 공보단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경- 말라고. 오. 경고가 바로 왔다는 겁니다. 무한동력 배터리 요것도 있어요? 그 이게 계속 서로 간에 충전해 네, 주는 거죠. 저거요, 저거.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저도 되게 상식적인 민주당 패널이랑 방송을 한번 하는데 상식적인 꽤 민주당 상식적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소리를 듣는 그래도 아시는 분이에요.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우리 그때 네. 네 아시는 분이야. 상식적인 패널이 있어요? 근데 그 칭찬하시던 분 중에 있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준일 내가 이거 선배? 호텔 경제학 관련돼서 뭐 실명 얘기하지 말고 호텔 경제학 관련돼서 내가 막 뭐라 비판을 했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호텔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득을 봤대. 뭐라고요? 무슨 손님을 이득? 맞을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손님이 들어올 때 막 부랴부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를 했으니까 이득을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 아니 그 호텔 손님 맞을 신박하네. 준비를 하려면 사람을 썼을 거 아니야. 신박했어. 근데 손님을 못 받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그림에서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저거는 아주 전형적인 재정 투입 그 그림인데 네. 그 재정 투입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을 맞아요. 희생양으로 삼은 건데 그러니까 그 6번 넣은 사람만 캠프에서 빼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못 뺄 거예요. 못 빼지. 야, 6번을 넣은 사람이 핵심일 것 같아. 본인일 걸? 왜냐면 본인일 그게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 본인일 수 있어요. 본인을 어떻게 빼? 2017년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저 있어요. 그림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 2017년을 이야기를 또 했던 쭉 거고. 밀고 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민주당 패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7년 전, 8년 전 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는 진행자도 못 참아서 이게 TV 토론에서 본인이 받으신 거다. 그러면서 아니 7년 전, 8년 전 거라고 잘못됐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이걸 들고 나온 거잖아요. 패널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 진짜 지난번 토론회에서 짱이었어. 이준석 후보가 지난쯤 토론회에서 제일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저기 우리 강냉이 여러분들, 저도 화이팅 좀 해주세요. 왜 뭐 박상수만 화이팅 해주시는 거예요? 예? 어제 진짜 저한테 진짜 심하게 욕하시더니. 저는 오늘 막 재수없어부터 해서 너 때문에 표 떨어져 막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도 올라오고 저희 집 있어요. 귀한 아들이에요. 예? 좀 저 여자 화이팅 좀 때문에 해주세요. 투표 포기. 우리 강전의 네. 변호사도 얼마나 사랑받는 딸인데 좀 화이팅. 근데 나불나불거리지 이거는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내 경선은 우리 전통 지지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때는 제가 욕을 먹어요. 전통 지지층이 보기엔 제가 욕을 먹는 거지. 근데 대선 본선은 중도층 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중도 쪽에 있는 분들을. 그러면 약간 우리 쪽에 원래 그 지지를 했던 분들이 욕을 먹는 거야. 그냥 그거는 정치인으로 나선 이상 욕 먹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하는데 난 정치인이 아니야. 정치인이 아니시네. 아니야. 왜 욕을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네. 그리고 또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나라빚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참 고집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좋게 보면 뚝심이 대단하신 거고 좀 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나쁘게 보면 좀 이게 고집이 그 맞아요. 고집이 대단하신 있어요. 것 같아. 네. 이게 보면 계속 이 얘기를 고집을 계속 하시네. 나라빚 논쟁. 이게 보면 재정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 계속 이 얘기를 해요. 21일 날 인천 뉴스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 국가 부채가 50%가 안 되는데 다른 나라는 110%가 넘는다. 이러면서 그냥 나라가 빚을 계속 늘어나더라도 국가 재정을 가지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써도 된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미국도 국가 부채가 100몇십 %, 200%가 되고 일본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50몇 %니까 상관없다는 식인데 아니 그쪽은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미국도 최근에 그 무디스 신용등급이 빚이 많아가지고 그 신용등급이 떨어지기도 했고. 큰일 나요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되게 이재명 그 대표가 외환 최근에 인력이 끊었어요. 한 얘기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뭐 기본소득이라는 등 뭐 25만 원 전 국민 지원하겠다는 등 이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게 최근의 발언들로서 더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책사 뭐 브랜드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자꾸 국민들한테 멍청하다 무식하다 바보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아끼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 빚을 줄이고 자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배워온 대부분의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는 이 태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6번도 지금 6번도 어떻게 실드 치고 있는데 6번 호텔 취소도 실드 치고 있는데 이걸 노쇼. 누가 맡겠습니까? 이준석 후보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이준석 후보가 저는 이준석 후보하고 좀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오래됐죠. 전 사실 이준석 후보하고는 개인적으로 보면 2011년, 12년에 만났으니까 네. 저는 오래됐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하고 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지만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해놓고 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안 한 적. 그러니까 그거 어긴 적을 제가 본 적은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탈당할 겁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탈당을 안 한 적이 없고 창당할 거예요 해놓고 난 다음에 창당을 안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네. 그래서 이번에 어제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쿵 했어요. 이 진짜 안 할 생각인가 보다. 응?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또 그때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은 다른 거고 그때는 단순한 창당이고 네. 단순한 탈당이었으니까 이거는 대선이고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의 큰 정치 이벤트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자, 박성수 대변인과 강전혜 대변인 여쭤볼게요. 이준석 후보는 정말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요? 전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봅니다. 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유는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저는 하나 조건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관계 설정 이거를 명확하게 하면은 그때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보 입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한번 이낙연 전 총리 쪽이랑 합치려다가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 스스로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전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단일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저도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 게 한동훈 후보가 현장 유세에 나오게 된 것도 한동훈 대표가 현장 유세에 나오게 된 것도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단일화를 위해서는 개혁신당의 그리고 개혁신당의 표를 우리가 산술적으로 더한다고 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신당의 표는 어찌 보면 우리 당에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표보다 조금 더 왼쪽에 더 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중도 왼쪽에 더 가 있는 표예요. 그 표를 우리가 온전히 가져올 수 있으려면 진짜 강전혜 대변인이 지금 얘기한 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정치공학적 상황은 충분히 숙성됐다. 왜냐하면 지금 제3당 후보로서 올라갈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밴드웨건이 일어나서 양극화로 가기 전에 지금 단일화를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준석 후보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경우예요. 맞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그러면 오히려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2차 토론 이후 김문수 후보가 이번 주말 내에 반드시 승부수를 던지고 단일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리얼미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희망 섞인 이야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진짜 이길 생각이 있다면 우리 당이 정말 이길 생각이 있다면 이번 주말에 정말 진짜 12월 3일 이후로 우리 당은 제가 보기에는 똥볼만 찼거든요. 진짜 망하는 길만 걸어도 이렇게 걷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요 마지막 요 주말만이라도 잘하면 그냥 나머지 다 이제 승리로 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 주말이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단일화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지금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올라오는 노선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원들, 국민들께서 보시고 싶은 거는 유세차에 둘이 같이 올라가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후보 스스로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때 명분이 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저희 당원들은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지금까지 함께 왔고 굉장히 또 특히 이준석 후보랑 뭐 학식 먹자 이준석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그동안에 사이 안 좋았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1대1로 붙었던 거는 한동훈 후보고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산 그리고 지지층 이런 것들을 완전히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토론회는 이제 사회 분야죠. 네. 네. 사회 분야인데 뭐 사회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또 호텔 경제학이 나올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커피 120원 또 나오죠. 또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제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타격감 있게 좀 김문수다운 좀 이야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가 또 고집스럽게 본인의 스탠스를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공격을 충분히 못하겠다면 네.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네, 생각이라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고. 왜 그러니까 못하겠다면 지난번에 1차 토론 막바지에 조금 괜찮은 모습이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한테 계속 띄워주더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공을 탁 띄워주면 이준석 후보가 바로 스파이크로 빡 때리는데 어차피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다면 살짝 그런 좀 역할 분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좀 이재명 후보를 조금 더 압박해서 지난번에도 밈은 충분히 나왔거든요. 극단적이시네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가 정말 최고였죠. 어쩌라고요 이런 거 막 나왔는데 어쩌라고요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두세 개만 더 뽑아주시면 카피로 두세 개만 더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토론회 들어요. 초반에 나왔어요 그거.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진짜 토론회 초반에 나왔어요.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요가 없는 줄 알았어. 아, 안 들렸어요. 어쩌라고라고 뭐 반말?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니까 어쩌라고 요는 있더라고요. 요는. 네,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그게 토론회 초반에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보통 몸이 피곤하거나 이게 맞아요.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초반에 맨 첫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네. 그럴 수가 있나? 이분이
그때는 거의 이게 지지율이 한 50% 나오는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이럴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이 뿜뿜 해가지고 그랬나 봐요.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 어쩌라고 나 진짜 길을 의심했다니까 순간. 그래서 나 50%야.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저기 우리 이미 생중계 됐었던 10살 많은 우리 문수영님께서 버릇이 없어라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버릇이 없어 한마디 한번 딱 들어주시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끌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솔직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막 솔직히 집요하고 아주 이렇게 막 아주 그냥 막 송곳처럼 질문을 하실 것으로 솔직히 좀 기대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띄우면 돼요.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딱 띄워주시면 돼. 그 역할은 이준석 후보가 할 것으로 기대하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고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가 오늘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옆에서 이문수란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옆에서 토스를 하고 또 권영국 후보는 거기서 어떻게 맞아요. 지난번에 신스틸러셨죠. 신스틸러셨죠. 예. 그러니까 권영국 모두 꽉이 하시던데 그분은. 네, 맞아요. 근데 권영국 후보가 우리 고향 동네 형이더라고. 그래요? 동네 형이더라고. 대체 영동이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동네 형이더라고. 강원도의 힘이네요. 강원도의 힘이 진짜 권영국 후보가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악수를 안 받아줬잖아요.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계속 또 맞아요. 공손하게 계속.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공손하게 해주시고 찰지게 맞아주시면 될 것 같아. 예, 버릇이 없어나 뭐 어쩌라고요 같은 거 이제 좀 들어주시고 거 이제 정말 지난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말을 그러니까 뭐 잘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잘했었던 게 미국과의 관계, 외교와 통상에 대한 질문들을 했을 때 아무것도 대답을 못하면서 계속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라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좀 이게 대선 후보들의 토론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물어봤던 건데 AI 100조 원 어떻게 할지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세 가지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라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조 원을 만들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아무 계획이 없는 건가? 오히려 지난번 대선 토론 때는 이재명 후보도 뭐 기축통화국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준비해오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그냥 마음 놓고서는 아무 준비도 안 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이 됐던 게 AI 토론을 하면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프레임을 딱 짠 거예요. 왜 꼭 세 가지를 해야 돼? 한 가지는 확실히 해도 되고 5가지를 해도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낚여서 세 가지를 억지로 맞추려는 게 보이더라고. 그걸 또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야 이거 딱 걸렸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맹공을 해주시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찰지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터진 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못 참고 김문수 후보한테 막 뭐 버릇이 없어라던가 이런 거 이제 하는 걸 찰지게 좀 맞아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밈 몇 개 한 3-4개만 새로운 거 뽑아주시면 한 일주일 풍족하게 갈 것 같습니다. 정말 풍족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자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토론회를 자주 하고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3번밖에 안 하니까 이게 좀 안타까워요. 네. 할 말 없어요? 아니요, 저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제가 뭐 긴밀하게 뭘 써주시길래 뭐 되게 중요한 적인 줄 알았더니 좋아요 여기 써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